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오전 5시 18분입니다. 시장 좋죠? 딱 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악플러 분들이 몰려들면서 이 조짐 분위기 좋은데 오늘 또 상승이네, 오늘 또 오르네 하면서 설레발 치고 있었던 게 딱 2주 전이에요. 저희 단톡방도 보기 싫었고, 당시에. 참. 왜 그렇게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죠? 정말. 적당히 먹고 적당한 고점에서 팔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볼 거 없습니다. 오늘 또 볼 거 없고,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거의, 이것들은 아주 소수 세력들의 설거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봤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근데 여기서 털리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이런 무빙들은 그냥 악질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였죠? 여기 뭐 예전에 이런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그러고 보면서 뭐 우와 뭐 하루 만에 올리네 이러면서 사람들 우와 우와 거리고 있고, 결국 결론은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원상복귀라고. 얘네들이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런 알트코인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가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얘네들 상당수들의 저점 갱신하러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로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비트코인은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알트코인들의 상당수가 쓰레기라고요. 루나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이 쓰레기들을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쓰레기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그런데 그 쓰레기가 정말 좋은 줄 알고, 옛날에 튤립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알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랑 다름이 없어요. 튤립은 꽃이라도 예쁘지, 안 그런가? 이런 애들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위험하다 계속 위험하다 비싼 가격이다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환매도 한번 잡아보려고 물림목 단타 시황도 내보고, 저희는 그래도 수익 내고 또 빠졌네요. 그 와중에서 실력 좋으신 분들, 뭐 제 시황을 참고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인버스 숏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좀 달달하게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4월 중순이 고점이잖아요. 보세요. 아주 추세 안 깨졌다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이요, 얘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리가 이 플래시 반등의 최종 목적지 후보 지역이었다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한 자리라 아마 사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위험은 둘째 치고 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이제는요,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여기 제가 이것도 작은 단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기, 이 정도는 와야 우리가 뭐 매수를 좀 해볼까?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와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와야. 그게 아니고서는 여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지루한 시장을 연출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 가을 정도는 돼야 이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 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최근에 와서. 이때부터 2023년 가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 보니까 뭐 유튜버들 뭐 떡락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쭉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냐면요, 아주 더럽게 지저분하게 흔들어 제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제 한쌤처럼 떨어지면 우와, 그 뭐라지, 떡락하재 봤재 해놓고 이제서 그럼 더 떨어지나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막 이러다가 팔고 나면 쫙 들어서 가잖아, 아직 안 가잖아, 한쌤 개새끼 이렇게 하고 또 와 가자 하면 또 쫙 떨어뜨려,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빠지더라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가 됐냐면 선물 시장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고. 이미 이 상승 시장 속에 돈을 어떤 주체 세력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걔네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마진하는 사람 뚝배기 다 깨면서 놀 거예요. 마진하지 마세요. 마진 여기서 숏 걸어 놓으셨던 분들 지금 많은 분 계시는데 뭐 엄청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요번에 몇몇 분 단톡방에 인정하면서 좋다고 하시네요. 제 시장을 보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팔고요. 적당히 팔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십시오. 가만히 꽤 길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흔들어질 때 충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팔아서 안전하게 마련하시고 그리고 한번 달달하게 쉬어서 무리해서 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먹다가 가을쯤 돼가지고 적당히 걔를 천천히 롱을 해칭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뭐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어디까지 빠질 건가 좀 묻지 마세요. 막 승질나서 미칠 것 같아요. 100번쯤 반복하고 100번 넘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목표 가격대에서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흐름이 잘못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죠? 4월 첫 여기였죠. 여기 요쯤에 이 올라갈 때 앞으로도 오지게 달렸잖아. 그죠? 물론 저희 요거 먹고 쬐어요. 저희 단타시황 요거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깨지면 손절하라고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손하셨겠죠. 근데 아마 반등할 기회를 한 번쯤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 말이 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반등할 기회 준다며. 그때 팔아야지. 지금 팔지 말고. 이 생각할까봐. 그게 돼지의 마인드야. 그게 강아지의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애초에 그럴 거면 여기 사지를 말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죠. 얘가 재수가 없으면요.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 아까 흔들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뚝뚝뚝뚝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처럼 움직일 거냐?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처럼요. 또는 여기처럼요. 이 가능성 없지 않아요. 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이 배열 상태도 그렇고 이게 이 급락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는 점. 돈이 없다라는 건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매물대가 좁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이 가격대가 등락이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등락이 심해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들썩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들썩이지 않고 이 상황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반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등 잡자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그냥 한 방에 뚝배기 다 깨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미들이란 매매가 들어오면 이 차트나 주가가 저항이 생기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해라, 가치주 해라, 차라리 시총 높은 주식 해라, 거래량 많은 주식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딴 것도 모르면서 시비를 걸었던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좀 화가 나요. 사실 안타깝기도 하면서 막 짜증나. 나한테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 지식 수준 가지고. 아니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에코프로 사지 말라 그랬죠. 얘네들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여기에요.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사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랑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반 사람이 거의 반반이야. 그러니까 반틈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더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애초에 여기서 사는 돼지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다른 표현 더 올리는 게 없어. 욕심쟁이라는 뜻이에요. 돼지라는 표현이. 강아지라는 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가 그게 나쁜 동물은 아니잖아요. 개라는 건 너무 순수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제가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개돼지라고. 제가 병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돼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없어, 원칙이. 그냥 더 갈까봐 산 거예요. 더 갈까봐. 지금이라도 놓칠까봐. 더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는 게 시장에서 막 떠들어대거든. 2차 전지 좋다 이러면서 막 저점이다. 앞으로 뭐 2차 전지 시장 좋아진다. 나도 동의해. 2차 전지 더 좋아질 거라고. 근데 왜 이때 그걸 안 사고 여기서 사냐고요. 3배에 올랐네? 얼마 안 올랐네 뭐. 3배밖에 안 올랐네. 우리 알트코인 매매한 거 3배 넘었을걸요? 먹고 팔고 해가지고 30% 50% 솔라도 2배 갖고 50% 30% 만만치 않게 먹었을걸? 제 이제 업보가 하나가 있죠. 가스가 지금 여러분들 탈출을 못 시켜줘서 되게 좀 걱정스러운데 에커프로에서 예상한 사람 없어요. 별로. 내가 이 사람들 왜 돼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손절문 안 터졌거든요.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죠. 얘들이 여기서 오면 떠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니까. 이런 게 매집이에요. 이런 게.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 돌 올릴 때 이걸 잡는 거야. 이게 역회전이 올 때요. 이게 조정파 패턴 수렴 이탈. 잡주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깨 프로비움 잡주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코스 딱 걸려주잖아요. 그죠? 수렴 이탈. 이때 잡는 거야. 맨날 얘기하죠. 스톱 그거 할 때. 이거라고 이거. 물론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반등할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잘 빠져나오세요. 제가 예전에 누구였죠?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누구였는 제 생각엔 앱토스였나? 네, 앱토스였습니다. 앱토스. 여러분들 앱토스 오른다고 엄청 좋아했죠. 제가 이때 그런 말 했죠. 한 번 더 기회 줄 거라고. 여기 한 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안 먹어요. 이때 시향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예상하지 않아. 이거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가나보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올라주면 오히려 쇼프 지절 잡아버리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주면 땡큐 숏. 이번에 나스닥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쳐요. 이런 걸 먹으려고 하는 게 돼지 새끼들이라고 한다고.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돼지가 욕심쟁이 탐욕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셨던 분들 혹시나 에코프로 막 자이글 같은 거 사셨던 분들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 그리고 나서 이 에코라는 프로라는 가격대는 이제 이 정도 와야 정상적인 가격대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면 적당히 물려보세요. 여기 오면 바나나 딱 찍고 물려보십시오. 이 회사가 좋다면. 근데 여기서 샀을 때 바로 안 움직일걸? 바로 쉽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 가치가 좋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매운맛 버전이었고요. 네. 주말이기도 한데 일하러 가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좀 힘들어서 난 도대체 언제 쉬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4월 초 중순에 떨어질 거라고 맨날 그러니까 벚꽃이 질 때라는 표현을 3월 달부터 썼어요. 그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시즌의 벚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순 정도에 벚꽃이 진다고 그렇잖아요. 서울 경기권은
그래서 4월 중순 정도를 예상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은행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그거 취업률, 연속 취업률, 그러니까 실업수당 발표, 청구권 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하는 게 쭉 원웨이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꿀렁거릴 가능성이 커요. 꿀렁거릴 가능성이 큰데, 그 꿀렁거릴 때, 제발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 그냥. 그래, 사지 마. 제 그냥 유튜브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6개월 동안 그냥 딴 거 하시다 일하다 오세요. 근데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그죠? 저희는요, 지금 포지션이 거의 비어 있어요. 4월 초에 다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손절 하나 작은 게 한 개 나가고, 끝에 났고, 뭐, 주식 쪽에서는 이제 싼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한국 증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그래도, 이제 뭐, 나스닥은 지금 발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스닥은 발악 중이에요, 발악 중. 발악. 얘 부러지면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버티려고 바락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는 패턴을 완성시키는 패턴이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도망가시는 패턴인데, 지금 나스닥 숏을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인버스를 노래를 한, 걔네들 잡아먹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포지션에 한 명일 수 있겠죠. 잡아먹고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씩 이 PGP 지금 두들기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해칭을 좀 해가지고 이제 담보금을 좀 늘려놔야겠죠. 늘려놓고 좀 뭐 강하게 한번 버텨봐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에 조금 승부를 조금 걸었다 보니 그렇고, 제가 이 시장을 많이 못 먹어서 되게 좀 개인적인 얘기지, 많이 못 먹어가지고 되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 뭐 사기도 좀 짜잘한 사기도 좀 당했고, 제가 온라인에서 되게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프라인에 가서는 되게 사람 잘 믿고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정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관종에다가. 그래가지고 좀 뒤통수를 맞아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벌기는 벌었는데. 그것에 대한 한풀이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다음 웨이브는 제가 꽤나 목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발악을 하는 중이다. 진짜 발악하는 중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먼저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가 증시를 따라가느냐 금을 따라가느냐라고 했는데, 이 새끼는 그냥 좀 싸하다. 좀 싸한데 가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규제가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안 신나게 가지고 놀던 세력들은 이제는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는 쭉쭉쭉 빠진다, 뭐 여기까지 빠진다 이런 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 안에서 박스권이었죠. 제가 얼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나세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2023년에 그렇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내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한쌤의 말을 듣고 수익 실현 하셨던 분들은 한 3천만 원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돼요. 천천히.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반토막 나는 것까지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매집을 해 나갈지 계획이 서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길게 늘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침체가 만약에 빠르게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때리고, 갑자기 정제적 요소로 막 러시아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하와이 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팍팍 들으면서 쫙 경기가 다시 좋아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렁꿀렁 그 규제 들어가면서 회수 자본하고, 우리가 이제 ETF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천천히 꿀렁꿀렁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나마 제일 좋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빠질 거니까 여기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알트코인의 무빙을 보다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악재들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이 친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1300만 원 오게 되면은 사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지금 숏매도를 보고 있으니까 인버스라도 같이 좀 빠져주면 코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 한 개나 들고 있어 보려고요.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돼 보려고. 그냥 그거는 그냥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괜히 가치가 없어도 수집욕이 생기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루나도 들고 있습니다. 루나 3만원어치 들고 있었다가 지금 얼마 3만 개인가 들고 있는데 이제 휴지 쪽 됐죠. 0 됐죠. 0 없어졌는데 그냥 기념품이죠. 기념품. 그런 식으로라도 들고 있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그림이 제일 일단은 제가 과거부터 봤던 시장 중에 제일 만당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올 가을에 저점을 좀 다져주고, 그리고 맞죠? 다져주고, 그러다가 24년쯤 해서 이게 출발해주는, 그리고 다시 다져주고 크게 또 한번 조정판을 만들면서 길게 늘어지다가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린 25년부터 스타트해서 27년 정도까지 상승장을 그려주는 모습, 그게 제가 한쌤이 가지고 있던 장기적인 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한번 좀 들어주고 좀 조정팔도 줬다가 좀 그림 좀 그런데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2028년, 27년, 뭐 32년 정도 이런 느낌 가는 게 흐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장기적인 뷰였잖아요. 희망적인 뷰.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긍정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쿨렁쿨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쌍봉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쌍봉 찍어주고 가을에 뭐 들고 나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큰 전체적인 뷰가 요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 이렇게 된단 말, 이렇게 되는 건단 말, 이거 묻지 말라고. 이걸 묻는 사람이 바보라고. 이게 강아지들이에요. 너무 순수해. 너 그거 잘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몰라요. 지금은 시나리오를 두 개를 짜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반등할 거라고 했죠. 얼마까지 오를지 제가 몰랐어요. 2,800만 원 동시에 처음에 2,800만 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오고 나서 3,800만 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야 이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확인을 했으니 저는 이 고점을 올해에서 재수가 없으면 올해 최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될 확률이 한 60%, 70% 돼 보여요. 이 올해의 최고점. 이 자리가.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빠지는 게. 그죠? 아주 빠지는 모습도 좀 거시기 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임펄스 웨이브처럼 빠지고 있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큰 확장되면 난리가 나거든.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ABC를 만들지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올해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에서, 아니면 싼 고점을 한 번 더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뭐 시험 매도가 순간적으로 막 개인 투자도 막 몰리고 선물 시장으로 자원이 몰리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걸 쥐 흔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이거 나오면 이제 죽이는 거야. 이거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욕도 바가지 얻어먹고 얘는 이제 그냥 폭락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게 이런 게 나오면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는 이게 오게 되면 저는 또 비트코인 매도 때리러 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차라리 그냥 좀 부드럽게 좀 조정을 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또 근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파동원초로 385 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모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등장을 했고, 이것에 대한 규모를 반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규모의 반등이라면 일단 슈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희망을 돌려볼 수 있거든요. 뭐 하방 뭐 786, 886 정도, 618에서 뭐 이 정도까지 886까지 오픈 시켜주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저리에서 우리 변화에서 깔아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거 전체에 대한 반등이라면 지금 조정 하락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락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 한 20% 정도? 30% 지금으로 봐서는 30% 정도 보고 있다면 어쨌든 여기서는 적당한 조정, 이것에 대한 조정비는 어느 정도 주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얘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일단은 3천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단타를 노리는 게 하든지 이건 맞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또 작은 흐름에서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제 작은 시황이죠. 이건 공방 스터디에서 해야 될 시황인데 지금 공대에서 하고 있어요. 결정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잔소리를 들어주신 뒤만 보면 때릴 거야. 요 자리죠, 그죠? 3200, 3400, 요 자리에서 작은 반등이 한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노리면 돼. 이거는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여기서 말씀했던 이제 파트리어들 똑같이 하셔야 돼요. 왔다가 여기 어딘가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잘라 주시고 이거는 구경하세요. 가면 물량 좀 더 잘라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구경하세요. 먹지 마요. 취한다. 은친다. 또 경상도 말로 은친다.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남은 물량도 다 정리하세요. 이거 깨지면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매가 아니라 20% 정도에서 30%만 남겨두고 들고 가세요. 이건 어차피 빠질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장기시장은 한 셈의 장기시장은 무조건 숏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주고 그냥 추가 이탈되면 그냥 에이 하고 요것만 먹고 말면 그냥 본전에서 마무리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매매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요거를 굳이 내가 자기가 기준 없이 자기 원칙 없이 서재봉님처럼 뒤끝 장난 아니죠, 한쌤? 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간이 녹고 있는데 네. 얼마나 살 수 있을라나? 선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런 정도 디테일한 실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한사람을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죄송하게 여기서 많이 못 사드렸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풀매셔라 이런 말 못했잖아. 그래서 적당히 먹으셨으면 그래 뭐 하고 열심히 원화채굴 하셔가지고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좋은 시장들 많아요. 한국 아직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7년 넘어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사가지고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기분 나쁘죠? 메롱. 끊을게요.